안녕하세요, 박윤창입니다. 여기는 웨이브 피트니스 교대학점이고요. 오늘 할 운동은 체스트, 가슴입니다. 가슴은 남자의 이 전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람하고 또 남성다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죠. 자, 가슴 운동할 때 보통 전면 어깨를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제가 이따가 티칭을 할 때도 이 전면 어깨에 조금 더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좀 더 트레이닝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슴 같은 경우는 하나 가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안쪽, 중간, 바깥. 자, 세 개로 나뉘죠. 그 다음에 상부, 중부, 하부, 이렇게 총 세분화되어서 얘기 드리면 한 6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닝 할 때 하나의 운동 또는 뭐 2~3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구획을 나눠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슴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 체스트 프레스입니다. 자, 인클라인 덤벨 체스트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흉근의 상부 쪽에서도 좀 안쪽으로 더 들어와서 이 중간 정도 또는 더 안까지도 힘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플라이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더 안쪽으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간 정도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초보자일수록 이 바깥쪽의 흉근을 만들지 않은 채로 안쪽으로 덤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바벨 같은 경우로 바깥을 조금 더 발달을 많이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안으로 지금처럼 덤벨로 좀 끌어 들어오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이 흉근의 발달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덤벨 프레스를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자, 내려갔을 때 팔꿈치가 뒤로 많이 뒤집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옆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자, 바깥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내리는 지점과 올리는 지점의 덤벨의 위치를 똑같이 만듭니다. 자, 여기서 어깨가 들리거나 팔꿈치가 뒤로 가게 되면 이 전면 어깨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팔꿈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신 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릴 때는 이 손 밑에, 즉 덤벨을 잡고 있는데요. 덤벨 밑에 팔꿈치를 위치해주고 어깨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팔꿈치를 위치해주는 게 위로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깨 전면부의 개입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팔꿈치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두신 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운동 케이블 플라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운동은 케이블 플라이인데요. 자, 케이블 플라이 같은 경우는 덤벨에서 가져올 수 없는 동선을 굉장히 많이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운동을 할 때는 특히나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위에 올려놨지만 중간 정도에 두면 플랫, 가운데로 힘을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린 상태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상부 지점을 타겟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로 케이블을 둘 때 하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의 외상방 구조를 이용해서 가장 근육의 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이 케이블을 위에 높게 올려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하부 지점을 타겟으로 주기보다는 가슴의 전체적인 외상방 구조를 쓰기 위해서
이 케이브 플라이를 실시했습니다. 자, 케이브 플라이를 할 때 수축은 무조건 거의 끝까지 다 밀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내렸을 때 가슴이 흉추가 후만이 되어 있으면, 카이포시스가 되어 있으면 가슴이 들어와서 수축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신전시켜 놓고 최대 수축을 끌어가시고, 자, 이때 견갑대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처럼 접혀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앞쪽으로 뽑아서 가슴을 조금 더 안쪽까지 수축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실 때, 이완을 하실 때에도 팔꿈치를, 이 손을 너무 멀리 올려서 이 어깨 전면부를 또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전면부의 부상을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팔꿈치는 그대로 어깨 높이까지만 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어깨 가동성이 좋다면 손을 조금 더 바깥으로 벌려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건 개개인마다의 어깨 가동성에 따라서 좀 범위를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동 범위를 갖고 가는 건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축을 반드시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무게 같은 경우도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로 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동은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입니다. 저는 이 동작을 세 번째 집어 넣었는데요. 자, 이 플랫 바벨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가슴의 근매스를 가장 많이 늘려줄 수 있지만, 실제로 했을 때 가슴 근육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안쪽까지 힘을 주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원래는 바깥에서 던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더 많이 발달이 되는 운동이 맞고요. 자, 안에까지 내가 힘이 잘 안 들어오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의 발달이 조금 더딘 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초보자 분들일수록 이 바벨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쪽이 충분히 발달이 많이 돼야 그 후에 덤벨을 하실 때 바깥 근육을 안으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극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플랫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바깥이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내리는 위치 자체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은 이 유두선에 맞춰서 이 바벨을 내리시면 되고요. 이 바벨을 내릴 때 항상 좀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바벨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팔꿈치가 어깨 위치와 비슷해질수록 어깨 전면부에 힘이 더 많이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항상 팔꿈치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자,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가 쇄골 쪽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리는 위치를 항상 신경을 쓰신 다음에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또한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어깨 전면부의 부상 위험이 다시 한번 높아집니다. 자, 내릴 때 우리가 흉곽 자체가 두꺼우신 분들, 또 가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으신 분들, 팔 길이가 좀 짧으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도 가슴이 충분히 이완되면서 이 가슴의 수축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팔이 길거나 흉곽이 좀 좁거나 가슴 발달이 덜 돼 있으신 분들일수록 깊이 자체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이 전면부의 이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팔 길이와 어떤 이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서 적당히 이완이 되는 지점까지만 내리시고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바닥과 수직 방향으로 밀어 올리시면 됩니다. 가슴 운동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는 처음에 이제 푸시업은 처음에 넓게 하는 자세에서 진행을 많이 해주시고요. 자, 플랫에서 많이 이 동작을 진행해 주셨으면 조금 더 벤치를 올려서 하부 지점까지
타겟으로 하는 동작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발을 벤치 위에 올린 다음에 자, 내리시는 이렇게 하시는 동작들을 많이 하시면 좀 벤치프레스에서 가져가지 못한 이런 자극을 조금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으니 꼭 푸시업을 너무 초보자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운동 중간중간이나 아니면 매일매일 집에서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동작 케이블 팩덱 플라이 머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덱 플라이 머신은 이 가슴의 안쪽을 조금 더 수축감을 가져올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벤치에 누워서 플라이를 많이 하죠. 이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덤벨 같은 경우는 저항감이 조금 더 바깥쪽에 걸려서 끌어올리는 동작이어서 실제로 수축감은 이 팩덱 플라이 머신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을 조금 더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안쪽을 조금 더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머신의 종류를 선택하면 되고요. 저는 오늘 좀 더 이 깊은 안쪽의 수축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 팩덱 플라이 머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팩덱 플라이 머신을 이 운동센터 짐에 다 가셔도 거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니까요. 꼭 사용 한번 해보시고, 자, 사용법 같은 경우는 앉은 경우에 수축을 할 때 팔꿈치와 어깨와 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손의 위치를 아래로 잡고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는 너무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으신데 이 중간으로 가슴의 근육의 힘이 전달되려면 그대로 수축감을 가져왔을 때 어깨와 팔꿈치와 이 손의 위치가 같은 선상으로 오면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이 가슴 안쪽에 수축감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깨 전면부를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축을 가져올 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당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는 너무 바깥으로 가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자, 이두근을 좀 생각하시면 이 플라이 머신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두근이 전면을 볼 수 있도록, 이두근이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지 않고, 자, 전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시면 그대로 가슴의 안쪽을 쉽게 이 팔꿈치 어깨, 그 다음에 손을 같은 선상으로 맞추면서 수축감을 안전하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두를 전면을 본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팩덱 플라이 머신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가슴 운동을 끝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래서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전면 어깨 부상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릴 때도 전면 어깨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가슴의 상부 쪽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동작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